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황인성입니다. 조서연 아나운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기쁘시죠? 죄송합니다. 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강북지사에서 VMD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즌 연출이나 디자인 시안, 가격책 제작 및 POP 제작, 그리고 이벤트 행사 준비 등이 주 업무고요.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삼성에서 현장 보건관리자, 즉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및 근로자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근무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입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7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그리고 한화 호텔앤리조트에서 봄빛 산후조리원의 조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배식과 조리 보조, 세척 등을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무관, 경력도 무관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6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지역 KT 본사 직영 매장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방 고객 상담 및 전산 업무 처리 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경력은 무관입니다. 단 경력직일 경우에는 호봉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7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본 직접 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청년기획단 분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이지영입니다. 네, 문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네, 빵빵 하려면 좀 다 할 줄 알았는데 왜 한 분만 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소감 어떠나요? 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혹시나 이제 저희가 2주 연속으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를 기억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거 희망이 좀 있네요. 조금 설레더라고요. 네, 설렜어요. 네. 네, 우리 혜영 학생은?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견학 오는 느낌으로 오다가 이렇게 2주 연속 오니까 이제 생방송이 이제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해졌다고요? 네. 벌써? 아, 그건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경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짧은 시간을 출연을 하지만 사실 이 한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서 뒤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번 주 방송이 끝나고 이번 주까지 일주일 동안 참 바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좀 몸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출연하게 되어 즐겁습니다. 네, 우리 윤준 학생은요? 네, 저희가 학생이라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알차게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럼 어떤 직업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아동심리 상담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와 이혼 부부의 증가, 이로 인한 결손 가정의 발생,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그 아동들의 심리 상태가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 심리 상담사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도의 지원과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상담사라는 직업이 4차 산업혁명에도 대체가 안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기획단이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예, 아동심리 상담사 소개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요즘 사람들의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개인은 물론이고 커플이나 가족도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누구나 자신의 심리 상태가 궁금하고 혹은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에 관한 직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직업을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동 상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요즘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은 고민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요즘 친구들과 미래나 이제 취업 관련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럴 하고 때죠. 있거든요. 예. 네. 뭐 예전에는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이렇게 도맡아서 해줬었는데, 이제 막 사소한 일로 고민 상담을 해오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에 취업할지, 또 지금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토로하게 되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영 학생의 고민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들어줄게요. 네. 윤진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학생일 때는 뭐 친구들 간의 관계 문제, 이런 단순한 문제들에 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영 학생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미래에 관한 고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직업 방송을 통해서 매주 새로운 직업을 만나고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 역시 아직도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겠죠. 그 고민을 혹시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뭐 상담을 요청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같은 청년들로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지영 학생은요? 네, 저도 이제 상담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있거든요. 이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조언해주면서 확실한 답보다는 이제 서로 열심히 하자, 화이팅! 그렇죠. 네, 이렇게 서로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화이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어떨지도 궁금한데 청년기획단이 만난 아동심리 상담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동심리상담사 강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동심리 상담사란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또 결과를 통해서 아동의 발달적 또 심리적 문제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상담을 합니다. 또한 부모 교육 또 부모 상담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영향을 미친 건 1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다 보니까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또 대학교에서도 심리학과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면서 아동 심리 상담에 대한 그런 흥미 또 관심 또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아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또 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면은 아이를 만나는 일이 되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감,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 더 뭔가 힘이 나고 또 이 일이 꼭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각각의 어떤 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각각 가진 성격들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것처럼 각각이 가진 강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구들을 돕고 뭐 이러는 친화력 되게 좋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소근육 발달이 뛰어나서 뭐 조작하는 것들 아니면은 만들기 미술 활동 그런 것들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사가 잘 캐치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자기 가치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 상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부모 상담 또 그 기관, 그러니까 학교나 기관에서 교사와의 어떤 협력 또 더 나아가서 사회의 도움, 협조 같은 것들이 같이 뒷받침될 때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들이 온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데리고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아동의 범주에 청소년까지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아동 상담이고 가장 큰 그러니까 성인 상담과의 차이점은 그 성인 상담은 언어적인 것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아동 상담은 아무래도 놀이나 뭐 미술 이런 매체들이 중간에서 이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느낌들을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매체들을 사용할 때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이 놀이실을 보시면 알다시피 다양한 놀잇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뭐 화살이나 총, 칼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친숙하고 되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뭐 소꿉놀이나 병원놀이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창의성이나 또 정서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술 그런 재료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놀잇감들이 되게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이제 각각이 가진 강점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특성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그 아이한테 맞는 그런 놀이감들을 좀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좀 아이들이 직접 그러니까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면서 제가 좀 더 옆에서 읽어주고 또 반영해주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소하게는 이제 어머니들이 제가 알려드린 어떤 그 구체적인 칭찬이나 또 뭐 대화로 문제 해결하기 막 그런 양육 기술들을 실천하시고 우리 아이가 진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각각의 이야기들 또 그런 사연들을 듣고 되게 많은 감정들과 마주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부나 대학원에서 아동 상담에 대해서 아동 중심적 이론, 그러니까 아동 중심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또 집중해서 배웠었는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 아이들은 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또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제가 놀이치료를 구성하고 끌어가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심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상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상담실을 찾는 많은 경우들이 좀 더 나은 삶,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용기를 가지고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동 심리 상담사는 좋은 흙이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새싹에서 이제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흙을 만나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좋은 흙을 통해서 또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에게 실제로 들어봤는데 강하나 아동심리 상담사, 아동심리 상담사는 좋은 흙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이 직업이 조금 생소한 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동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원래 좀 알고 있었나요? 네, 저는 아동 심리 상담사란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 아동의 심리는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어른의 경우에는 언어로서 심리 상담을 하는 한편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로만 심리 상담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러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심리 상담에 대한 편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심리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냥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더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세요.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이 편견을 없애길 바란다 이런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지영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편견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경 학생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뭔가 매우 심한 증세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심리 상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마음의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나 혹은 가벼운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만나봤더니 어땠나요? 네, 저희가 이제 아동 심리 상담사분을 실제로 만나 보니까 또 저희는 몸이 다치거나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약을 받아오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인 문제는 한 번에 낫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방문해야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기억해주고 또 자주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 애틋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또한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 이야기를 하실 때 좀 많이 조심하게 되고 또 내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프라이버시가 특히나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윤진 학생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 상담을 실제로 받아보기도 하고 뭐 또래 친구들과 고민을 나눠본 적은 있는데요. 맨 처음 딱 센터를 방문했을 때 좀 새로웠던 게 제가 평소에 즐겨하던 보드게임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이 심리 치료에도 이용되는구나 이런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계속 친구들이 말했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조카가 생긴다면 조카와 같이 센터에 방문해서 뭐 그 친구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그 친구가 편안하게 놀이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보드게임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럴 사심도. 네, 사심이 좀 담겨있던 것 같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VCR에서 아동 심리 상담사와 성인 심리 상담사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됐는데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이 느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긴 한데 성인 심리 상담사와 달리 아동 심리 상담사가 조금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인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언어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이랑 그 심리 치료라는 말이 동일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말로서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있다고 해요. 그 놀이 도구는 굉장히 다양한데 뭐 모래도 있고 제가 앞서 언급드린 보드게임, 그리고 뭐 인형, 뭐 블럭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 치료라고 해서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전문적인 공부 또한 필요하고요. 아동이라고 해서 뭐 5살, 6살만 아동인 것이 아니라 만 18세 청소년까지 범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어린이들한테는 또 놀이가 또 다른 언어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지금 전문적인 공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혹시 자격증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리치료사와 심리상담사 자격증 종류로는 편의상 임상과 상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임상심리에 관해서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상담심리에 관해서는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상담 심리사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요. 네, 또 심리 상담사 자격증의 종류로는 연령에 따라서 아동 심리 상담사, 부부 심리 상담사, 또 노인 심리 상담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민간 자격증입니다. 네, 또 더불어서 미술 심리 상담사와 원예 심리 상담사 등 미술 심리와 음악 심리에 관한 자격증은 대부분 국가 자격증보다는 민간 자격증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심리 상담사라는 게 상당히 좀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격증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한번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상담사라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나요? 네, 저는 제가 만약 상담사라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20대 대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대입병이라고 아시나요? 대입병이요? 네. 들어는 봤죠. 네, 이게 이제 중2병과 비슷한 그런 건데, 네, 우울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미래나 현재 상황에 대해 계속 고민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이제 자신을 계속 낮추는 그런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우울증은 없었지만. 네. 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올 만큼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와 또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혜영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저는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 친구들을 상담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청소년 시기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서 고민 상담을 주로 친구들에게 받았었는데요. 다른 청소년 친구들은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좀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 또 개인이 가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까지 상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상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 기획단 중에 실제로 심리 상담사의 꿈을 키웠던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요? 네, 바로 저인데요. 바로 혜영 학생인가요? 네.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제가 친구의 고민도 많이 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점을 찾을 때 그때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들어준과 동시에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심리 상담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쪽으로 배울 것도 많고 제가 단순히 뿌듯함으로 임하기엔 책임감도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서 포기하게 되었고 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사실 이 심리 상담사라는 게 그만큼 또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사를 만나면서 또 큰 매력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좀? 네, 저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고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무겁고 이제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고민을 나누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과 이제 상담자로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의 심리 상태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매우 뿌듯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혜영 학생은요? 네, 저도 아마도 누군가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만족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심리 상담사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만나고 온 심리 상담사분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아는 채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심리 상담사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심리 상담사의 사실 매력이 많지만 또 그만큼 갖춰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만나 뵙고 온 아동 심리 상담사님의 얘기를 듣고 아동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보드게임 하자가 아니라 그 친구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놀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편안하게 놀이를 진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눈높이를 맞춰서 만약에 그 학생이 또 그 어린이가 뭐 보드게임을 좋아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진경 학생은 어떤가요? 네,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내담자의 생각을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되 그분에게 본인의 생각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평소에 입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누군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 고민에 대해서 크게 놀라거나 반응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충분히 들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심리 상담사의 역량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이 무거운 진경 학생이었군요. 아동 심리 상담사의 전망을 우리 청년교육단 여러분들이 예상해보면 어떨까요? 지영 학생? 네. 보통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제 무엇이든 자신만의 고민이 있기 마련인데 그 무엇보다 이제 사회가 성장하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네. 이에 따라 이제 심리 상담가들의 전망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리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공감이 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진경 학생은요?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 정책 시행으로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최대 4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해요. 네, 이렇게 국가에서 정신치료에 관한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또 편견 때문에 정신치료 받기를 꺼려했던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심리상담사는 앞으로 더 중요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혜영 학생? 네,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담센터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해주고 받는 것은 아직 아마추어적인 부분일 뿐이고 전문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심리 상담 등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연 소감을 한 분씩 이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영 학생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뵙고 온 이제 아동심리 상담가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아동심리 외에 이제 노인심리, 민간심리 등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모두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다 보니까 아주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윤진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제가 센터에 딱 방문을 했을 때 선생님을 뵀는데 일단 굉장히 미인이시기도 하셨고 딱 뵀을 때 아, 이분이 선생님이구나.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가시네요, 개인적으로. 네.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말하시는 분위기나 어투나 저희를 배려해 주신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사했고 이제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시려는 노력을 통해 짧은 순간이었지만 뭐 교감 또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든 게 상담은 정말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외상이라는 게 사실 신체적 외상은 눈으로 보이니까 치료 방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의 상처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쳤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치유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보편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걸 좀 느끼셨는데 혜영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아동 심리 상담에 대한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 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는 아동의 더 나은 발달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에 꼭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누구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어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경 학생. 심리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저 또한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하나 심리 상담사분을 만나 뵙고 나니 이러한 편견이 단번에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또 치료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삭막한 분위기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아늑하고 또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큰 감동이었고 참 따뜻했습니다. 네, 네 분도 많이 느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 상담사란 분야. 알겠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준 청년기획단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